안녕하십니까. 이동열의 안보전사입니다. 어제 6월 16일 날 이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이 연일 지금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남 군사행동을 갖다 애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6월달 들어서서 북한이 이러한 강력한 대남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여정이가 대남 사업, 대남 공작권을 일부 행사하는 그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32살에 불과한 여성인 김여정이 대남 사업권을 갖다가 행사하는데, 바로 김여정이가 나이도 어리고 여자지만 만만치 않다, 대단히 강단 있게 대남 사업을 전개하면서 남한 정부를 몰아세우고 완전히 굴복시키겠다 라는 그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대남 강경으로 치닫는 겁니다. 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도달하겠느냐, 바로 김여정이의 후계 구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최고 통치 잘하는 이 김정은의 나이가 지금 집 나이로 37입니다. 물론 체중이 비대해서 각종 성인병을 앓고는 있지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오랫동안 김정은이가 공개 활동을 갖다가 하지 않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김정은의 신변 이상들이 대두됐고, 심지어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5월 1일 날 건재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에 대한 신변 이상설을 잠재웠는데, 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이가 젊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덜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그 국가도 아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지만은 불법단체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나라를 운영한다는데, 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공화국은 어떡하지? 북한은 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이 플레임이 있는데 약해서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화국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정상적인 상태면 이 부자세습, 혈통승계에 의해서 부자세습해서 권력을 넘기면 되는데, 지금 김정은 애들이 3명인데 다 10세 미만입니다. 자기가 잘못되면 병고를 당하면은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북한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 후계 구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북한의 연속선을 이어가 나가느냐.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 수령 후계 자료에 입각해서 백두혈통, 이 백두혈통으로 승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백두혈통의 제일 어른은 바로 자기 고모인 김경입니다. 나이가 너무 노쇠하고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죠. 위로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죠. 자기 숙부도 있어요. 김편이라고. 이것도 안 되지.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아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옆으로 가서 김정철, 자기 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김정철은 나학해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김여정이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김여정은 그동안 계속해서 김정은 옆에서 모든 업무를 보좌해왔고, 직접 김정은이 어떻게 북한의 당정군의 노예한 이 간부들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통치하는가를, 또 공포정치가 무엇인지를 잘 옆에서 바로 학습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자, 중요한 남북회담이라든지 또는 트럼프와의 미국과의 회담 때도 거기 입회할 정도로 이 김여정이가 운신의 폭을 넓혔습니다. 비록
당 부부장 또는 최근에는 제1부부장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모든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김여정입니다. 이 수령 절대주의 포갑체제인 김정은 체제에는 실세가 없습니다. 실세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실세가 바로 누구냐? 바로 김여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으로의 비상후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김정은이는 김여정의 역량을 갖다가 북한 내부의 당정군 고위 간부들한테 또 북한 주민들한테 전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한테 대남 사업권, 대남 공작을 책임지는 사업권을 총괄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가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지만은 강단 있게 바로 대남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경의 강경으로 나오는 거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0억이 넘게 들어간 이 개성공업지구 안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정도로 이렇게 배짱 있고 강단 있는 지도력이 있다라고 과시하는 거죠.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비상후계 구도체제와 김여정의 역량 과시를 위해서 바로 이러한 대남 강경 모드를 계속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강경하게 이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김여정이가 또 담화를 발표했어요. 직책은 김여정 제1부부장입니다. 김여정이가 뭐 부장도 아니고 제1부부장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철면피한 감원 이설을 듣자니 역사롭다라고 하면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한의 후계 구도는 크게 그 5가지 영도 체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수령 후계자랑 얘기하면 5가지. 첫째는 뭐냐면 김여정이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내부적으로 당의 영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당에서 내부적으로 김여정을 비공개로 후계자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인준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당의 조직과 북한의 이 영도 체계 조직과 인사들을 김여정을 중심으로 다 개편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김여정에 대한 대대적인 우상화 작업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 이게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북한의 통치념인 사상,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에 대한 해설권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받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대남 사업권입니다. 대남 공작 지도권을 마지막으로 갖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갈 때도 그랬고, 김정일이가 제일 마지막에 물려받은 게 뭐냐, 대남 사업권이에요. 김일성이가 죽기 전까지 대남 사업권을 직접 김일성이 행사했습니다. 또 김정일이가 김정은이한테 물릴 때도 바로 대남 공작권을, 사업권을 김정은이한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 정찰총국하고 해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김정일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김여정이한테 대남 사업권을, 대남 사업에 대한 지도권을 줬다는 것은 바로 후계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까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김여정이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대남 강공을 보여줘가지고, 야, 보통 김여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안보전선에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